공판정에서의 이런 시도, 피해자를 증인 신문하는데 피고인이 막 피식피식 웃거나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네. 그럴 때는 법정 태도 문란으로 인해서 구형형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검사 구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실제 저희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구형을 했으니까 그렇죠. 검사의 구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공판 단계까지도 검사의 구형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 검찰에 계실 때 구형할 때 보통 어떻게 구형량을 결정을 하시죠? 검사의 구형은 어떻게 말하면 수사의 한 줄 평 같은 거잖아요. 검사의 가치관과 철학이 녹아 있고 내가 수사를 해서 실체를 규명한 사건에서는 어느 정도의 형량을 이 사람이 받아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 사람이 그 범행을 자백하는지 부인하는지,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그 다음에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구형을 하게 되죠. 단순히 피해자가 한 명인 범죄도 있지만 여러 명이 합동해서 범죄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재판정에 가서 구형을 딱 들어보면 1피의자는 구형이 5년이고 그렇죠. 2피의자는 3년이고 누구는 1년이란 말이에요. 다 같이 범행을 했는데 왜 얘는 5년이고 나는 왜 3년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조금 더 적은 구형을 받은 친구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부인하고 있는 친구에 대해서도 내가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전략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하다면 합의까지 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잘못을 했어도 구형량이 훨씬 더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 때 유능한 변호사라면은 일단 돌아가는 판을 보고 억울하다라고 하면 끝까지 무죄 주장, 무혐의 주장하는 것이지만, 아니다, 우리 의뢰인이 분명하게 잘못을 했고 증거 관계까지도 명확하다라고 하면 차라리 자백을 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수사 협조를 해서 최대한 구형부터 줄이자 라고 말해주는 것이 현명한 변호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검사의 구형량으로도요, 내가 몇 년형을 판결받을지 예상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 혹시 아시나요? 판사들은요, 검사가 구형한 양의 보통 2분의 1 이상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경우에는 판사님이 징역 1년 이상을 선고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자세히 보시면 검사가 구형할 때 판사님이 연필로 이렇게 메모하는 장면을 맞아요.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검사 구형에서 2분의 1이 어느 정도 선인지 아마 선고형을 결정하실 때 참고를 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검사 입장에서는 1심 판결 선고 결과를 듣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항소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검찰에서 항소를 할 때 그 항소에 관한 지침이 있는데요,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이 선고됐을 때는 검사는 원칙적으로 항소를 그렇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판사님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그럼요. 판사님들도 내부적으로 항소율, 그리고 통계를 따져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고한 판결에 피고인이든 검사든 어느 쪽이든 항소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 판결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항소율이 높으면 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희가 찍었잖아요. 재판 담당하는 공판검사들한테도 수사검사가 만들어 놓은 구형량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공판검사 입장에서도 수사검사가 정한 구형량의 2분의 1 범위에서 임의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수사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면 최하까지는 징역 1년 6월, 다시 높인다면 4년 6월까지 구형량을 상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변호사님은 검사 시절에 실제로 재판을 담당을 하면서 구형량 자체를 올리거나 내려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당연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지만 공판 과정에서 합의서가 제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강경해서 구형을 하려고 했죠. 만약에 수사검사도 그 단계에서 합의가 됐다면 당연히 구형량을 그렇죠. 줄였을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참작을 해서 구형량을 조절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전 반대로 높인 경우도 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네네네. 있어요? 업무상 배임 사건이었는데 그 유리한 진술을 해줄 수 있는 그 업체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서는 그 변호사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데 그 참고인이 수사 단계 때도 진술했었거든요. 그거랑은 영 딴판으로 진술하는 거예요. 배임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자기 사장을 돕는 방식으로요. 이때는 저는 구형할 때 이 사건은 본 수사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참고인들의 진술에 대해서 호치를 하고 개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구형을 상향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징역 3년을 구형한다라고 명확하게 변경된 것까지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공판정
과정에서의 이런 시도, 그리고 또 피해자를 증인 신문하는데 피고인이 막 피식피식 웃거나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그럼요. 보이는 경우, 네. 그럴 때는 법정태도 문란으로 인해서 구형형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정말 재판 과정을 공판 검사로 다 지켜보고 자신의 구형형에 최종적으로 반영한다는 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판사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판사님이 징역 1년을 구두로 선고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법정에서 판사 욕을 하고 난동 부리고 하니까 판사님이 그 자리에서 징역 3년을 올린 사례가 있어요. 물론 대법원에서 그게 위법한 판결이라고 해서 정정이 됐지만 검사든 판사든 사람이 하는 거니까 공판 과정에서 뭔가 태도가 안 좋으면 당연히 구형량이 올라가고 성형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재판 과정에 임할 때는 방청석에 앉아있을 때부터 자기 이름이 호명돼서 피고인석에 앉을 때도요, 항상 본인의 언행, 태도 이런 것들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실제 수사도 해봤고 재판도 하면서 구형도 해보고 구형량도 조절을 해본 저희 검사 출신 변호사가 어떻게 구형이 만들어지고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포인트로 구형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 유용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